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에 이어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퍼플 언박싱 겸 간단 첫인상을 훑어볼까 합니다. 아이패드 최초로 프로가 아닌 에어 모델에도 13인치 대화면 모델이 나왔고 예상보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싶었는데 실제로 프로 11인치보다 좀 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5월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빠르게 살펴봅시다. 먼저 박스를 보면 확실히 꽤 큽니다. 프로 11인치와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퍼플 가격은 12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 11인치가 150만원부터인 걸 감안하면 그렇게 막 사악한 가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참고로 아이패드 프로는 제가 일본에서 사왔는데 에어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채널 협업사인 액세서리 전문 업체 니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13인치는 처음 써봐서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똑같이 종이에 감싸져 있고 각종 종이 쪼가리들이 있는 아니 이제부터 애플 스티커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켓은 모르겠는데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직원한테 직접 말해야 애플 스티커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20W 충전 어댑터 하나와 패브릭 소재 C2C 케이블, 이게 끝입니다. 아무튼 본품을 보면 이야, 퍼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미니 퍼플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미니 쪽이 좀 더 진하고 에어6 퍼플이 좀 더 연한데 연하다고 해서 막 아이폰의 파스텔톤 컬러만큼 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색깔들을 실물로 봤는데 스페이스 그레이는 늘 나오는 컬러였고 블루가 의외로 좀 연하게 나와서 사진보다는 실물이 좀 더 낫더라고요. 스타라이트는 늘 보던 스타라이트여서 퍼플 아니면 민트 사실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외관은 그냥 아이패드 에어 5세대랑 동일합니다. 각진 프레임에 애플 로고와 함께 아이패드 에어 글씨가 있는데 상단에 전원 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통합된 버튼이 있고 볼륨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게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닌 게 프로 13인치 전작이 참고로 700g에 가까운 684g 정도 하는데 에어 13인치는 617g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무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써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두께도 6.1mm라고 하는데 프로 13인치가 5.1mm로 워낙에 얇다 보니까 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썰도 있었지만 에어 13인치는 프로에 비해서는 두께가 조금 두껍다 보니 힘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애플 펜슬 프로도 호환이 되는데 프로에 비해 두껍거나 툭 튀어나온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화면을 켜서 보면 제가 미니랑 11인치만 썼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3인치를 써보는데 확실히 11인치도 좋지만 13인치도 시원시원하고 보기가 좋네요. 이런 아이콘들도 큼직큼직하게 앱 간의 배열도 아주 간격이 넓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부터 애플이 세로 모드보다는 가로 모드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특히 전면 카메라 위치를 원래는 세로 상단에 있던 게 가로 중앙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보통 아이패드 전면 카메라는 셀카 용도보다는 화상회의 때 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페이스 아이디가 없으니까 지문인식으로 열어야 하는데 이게 화면이 커서 그런가 터치 아이디가 은근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가 터치 아이디를 쓰려면 손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야 되고 가로로 쓰면 그나마 낫기는 한데 저는 좀 불편하고 그렇네요. 미니라든지 기존 에어 11인치보다는 좀 불편한 것 같다. 아무튼 이런 13인치 같은 경우 저같이 유튜브라든지 미디어 시청용으로 산다기보다는 드로잉이나 필기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 펜슬은 거의 필수인데 저는 웬만하면 애플 펜슬 프로가 더 낫다고 보는 게 가격도 2세대랑 동일한데 필기랑 드로잉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애플 펜슬에 한번 들어가 보면 스퀴즈, 이중 탭 이렇게 있죠. 이거 커스텀도 가능하고 특히나 단축어 실행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감도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이중 탭도 커스텀이 가능하고 각종 효과들 필요 없는 거 끄거나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진동 모터 햅틱 엔진이 들어가서 펜슬을 쓰고 있다가 특정 동작을 하면 펜에서 아이폰에 있는 진동처럼 통통거리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퀴즈 기능을 쓸 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진동으로 알려주는데 기분 좋은 진동 느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거 스퀴즈 기능 아직까지는 메모만 되는 것 같고 서드파티 앱에서는 아직 지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매직 키보드 이게 좀 억울한 게 신형 2세대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작 13인치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키보드 가격은 똑같지만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에 쓰던 거 재활용도 되고 1세대 중고가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아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해야 되나? 게다가 마그네틱 위치나 규격도 전작 프로 12.9인치와 똑같다 보니까 니케 액세서리들도 신형 에어 6세대 13인치와 호환이 되고 니케 마그네틱 거치대도 전작 프로 12.9인치와 똑같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다 보니까 액세서리 구매는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시 본품으로 돌아오면 이게 다 좋은데 60Hz가 좀 그렇죠. 11인치에도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인데 13인치는 60Hz가 더욱더 잘 느껴집니다. 90Hz라도 좀 넣어줄만 한데 꿋꿋하게 60Hz로 밀고 가네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써보니 처음에야 좀 버벅거리는 것 같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또 적응이 되고 그렇네요. 디스플레이는 참고로 올레드나 미니 LED가 아닌 기존의 LCD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LCD 패널 중에서는 상급 패널을 넣어줬죠. 화면 밝기도 11인치는 최대 500니트인 게 13인치는 20% 더 밝은 6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픽셀 밀도도 똑같이 264ppi로 맞춰졌기 때문에 해상도는 프로와 똑같아요. 그런데 올레드를 보다가 LCD를 보니까 약간 그 쨍한 맛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넘사벽이죠. M2 칩셋이 들어갔는데 긱베지 6로 점수를 빠르게 살펴보면 싱글은 2600점대, 멀티코어는 무려 만점이나 나왔는데 갤럭시 탭 S9과 비교해보면 싱글은 거진 600점대 더 높고 멀티코어는 대략 2배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점수도 보면 최고점 무려 6200점대, 최저 4200점대로 그래픽 점수는 스로틀링 기준 탭 S9보다 2배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은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어요. 결론은 게임용으로 써도 되고 영상 편집이다 보니 각종 렌더링 이런 거 에어6를 사도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싶고, 필기나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1인치보다는 13인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13인치를 원했던 분들, 특히나 프로는 2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필기 드로잉 목적이라면 60Hz 이런 거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에어 13인치를 산다 해도 저는 충분히 수요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박싱이니까 제가 좀 더 써보고 자세한 사용 후기도 말씀드려 볼게요. 끝!